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역인이라면 당연히 무역 자격증을 공부하겠지요. 무역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7개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외환전문역,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그리고 2025년부터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스마트 해상물류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를 합쳐서 무역 7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정만 잘 짜면은, 계획만 잘 잡으면 1년 안에 7개의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격증 하나 따기도 힘든데 어떻게 7개나 따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 7개 따야 된다고 공부를 7배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역은 다 고놈이거든요. 요 자격증 공부한다고 요것만 제대로 공부해두면 요 자격증은 1+1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자격증을 또 공부를 하면 요 자격증을 1+1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 고놈이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역 자격증은 무엇이 있고 언제 시험이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역 자격증은 다 고놈이라고 했습니다. 무역은 다 고놈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역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무역을 전공하면, 국제통상을 전공하면 도대체 뭘 배울까요? 자, 무역은 무역계약,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무역중재, 이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5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역실무라고 말하고, 혹은 무역상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역이란 무엇이죠? 수출과 수입이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면 국내법이 개입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질 때 개입되는 3개의 법을 무역 3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이 있습니다. 자,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라고 말을 했어요.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 수입되는 물건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출입 통관이라고 하고, 수출입 통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에요. 수출이 이루어질 때, 수입이 이루어질 때, 저 수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수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혹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 물품의 이동 자체를 규율하는 법을 대외무역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수출입이 자유로운지, 수출입할 때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게 대외무역법이고요. 수출이 이루어지면 달러 외화가 들어옵니다. 수입이 이루어지면 달러 외화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해 규정하는 거, 이러한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율하는 걸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해서요. 결국 무역실무와 이 무역의 3대법이 무역의 전부입니다. 모든 자격증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자격증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국제무역사죠. 국제무역사가 왜 가장 대표적인 무역 자격증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사는 간단해요. 우리가 무역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뭐예요?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를 합쳐놓은 무역실무와 관세법, 대무역법,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은 너무 어려워서 외국한 거래법의 기초 과목인 이제 외환실무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무역실무를 영어로 다루는 무역 영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자격증 뭐가 좋지? 어떤 걸 합격해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어떤 걸 공부해야 나의 자기 개발에도 좋을까? 무조건 국제무역사입니다. 국제무역사가 1순위예요. 내가 국제무역사를 공부해 봤더니 무역이라는 게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무역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옵니까? 관사 수험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국제무역사의 아주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국제무역사의 심화 버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국제무역사가 무역 자격증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관사와 비교하면은 관사 입문 시험 정도라고 봅니다. 누가 저한테 상담을 와서 관사님, 저희 지금 관사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데 관사가 저한테 맞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국제무역사 시험 보고 오세요. 국제무역사가 일단 자신한테 맞는지 알아보고,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괴로움이 있었다? 관사는 절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사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사로 넘어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있죠? 무역영어죠. 사실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1+1 느낌의 자격증입니다. 자, 계약결정, 운송보험, 중개 이 무역실무 파트와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무역영어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 범위 안에 무역영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공부한 수험생들은 무역영어를 꼭 같이 응시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무조건 1+1으로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약결정, 운송보험, 중개 이 무역실무 중에 이제 운송 파트 있죠? 이 운송의 이제 상위 개념은 물류이고요. 자, 그래서 이 운송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는 자격증 물류관리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무역회사보다는 물류회사 포워딩이나 선사에서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누가 그래요? 물류 안에 무역이 있나요? 무역 안에 물류가 있나요? 뭐 이거 내 안에 넣어 있다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무역학을 전공하면 이제 무역학과 과목 중에 이제 물류 과목이 있으니까 무역학과 교수님들은 야, 무역 안에 물류 있으니까 니들 물류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고, 물류를 전공을 하면 물류학과 교수님들은 야, 니들 물류를 배웠지만 무역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물류학과 안에 이제 무역학 커리큘럼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무역실무 과목이 들어있죠. 그럼 물류학과 교수님들은 야, 물류 안에 무역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난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봤어. 우리 교수님은 무역 안에 물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닌데 우리 교수님은 물류 안에 무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역과 물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제 물류관리사가 이제 무역을 전부 다루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운송 쪽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는 시험이죠. 물류관리사에서 약간 유통관리사의 느낌을 가져가고 컴퓨터 활용 능력의 느낌을 가져가면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라고 합니다.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가 원래 민간 시험이었다가 2025년부터 이제 국가공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요 시험 요 시험 요 시험에 좋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져온 약간 하이브리드 시험?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가 이 시험 안에 다 넣어봤어가 스마트 해상물류관리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스마트 해상물류관리사 공부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 중 결제 파트만 똑 떼어서 이제 심화적으로 다루는 시험, 우리는 그것을 외환전문역 2종이라고 합니다. 외환전문역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급과 2급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외환전문역 2종은 무역결제 이제 심화 버전입니다. 외환전문역 2종을 공부하고 나는 무역결제가 좀 맞는 듯 싶은 사람들이 무역 자격증의 끝판왕, 국제무역 자격증의 끝판왕 CDCS를 공부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CDCS의 기초 과정이 외환전문역 2종이에요. 그래서 외환전문역과 CDCS는 무역 자격증이자 금융 자격증이어서 특히 금융권에서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외환전문역 2종 공부할 때 뭐 1종도 공부하면 되겠죠. 사실 과목은 전혀 다릅니다. 외국환 거래법, 무역의 3법 중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기에는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포함시키면 국제무역사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에서는 외국환 거래법의 기초 과목인 외환실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나는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는 시험이 외환전문역 1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환 거래법 1종을 제외하고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는 시험은 관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 공부하자고 관사를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행, 특히 이제 금융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금융권 재직자들은 뭐 은행원이죠. 외환전문역 1종과 2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다음 이제 스트랩 통관을 다루는 관세법. 그 관세법 안에 품목분류 HS 코드와 이제 FTA가 있습니다. 사실 뭐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많아야 뭐 2문제, 3문제 정도 나오는 게 HS 품목분류와 FTA인데 이 두 개를 공부하면서 나는 품목분류 저 HS와 저 FTA 저것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자격증이 원산지 관리사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국제무역사 관세법 공부할 때 얄팍하게 공부했던 그 품목분류와 FTA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 모두 FTA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원산지 관리사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는 FTA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원산지 관리사는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의 기초시험인
원산지 실무사라는 시험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관세법에서 특이하게 다루는 개념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 보세사가 있습니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이제 전문 자격증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자격증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7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일단 무역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국제무역사가 1순위입니다.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역에 대해 감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국제무역사가 무역에 대한 전 범위를, 모든 범위를 다 다루기도 하지만 뭔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가볍고 넓게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게 국제무역사고요. 이제 국제무역사를 시작으로 요만큼 더 공부해서 요 자격증, 요만큼 더 공부해서 요 자격증, 이런 식으로 파생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국제무역사는 1년에 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은 3월 29일, 5월 24일, 8월 9일, 11월 15일 이렇게 4번이 준비되어 있고요. 몇 년 전까지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1년에 2번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빡신 시험이었거든요. 이제 4번이나 진행돼서 좋습니다. 참고로 국제무역사는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집에서 내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국제무역사 1년에 4번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무조건 61회 3월 29일 시험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무역 영어는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면 1+1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사가 무역 영어 시험 범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가 무조건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무역 영어는 5월, 8월, 11월 매주 일요일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4번, 8월에 5번, 8월은 일요일이 5번이더라고요. 그리고 11월에 5번, 총 14번이나 예정되어 있네요. 무역 영어는 딱 이 정해진 날에 이제 원하는 시간에 대부분 지역의 상공회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하루에 서너 번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이제 응시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험은 온라인 시험인데 국제무역사는 집에서 보는 온라인 시험이고요. 무역 영어는 상공회의소 가서 보는 온라인 시험입니다. 사실 국제무역사는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서 조금 깔끔한 시험인데 이제 무역 영어는 문제 은행식에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돼 가지고 이제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무역 영어는 일단 내가 5월 달에 보고 싶으면 4번 다 접수하고 8월 달에 보고 싶으면 5번 다 접수해서 일단 그 달 첫 회차부터 보기 시작해 가지고 합격하면 나머지 접수를 취소하면 되고 이제 불합격하면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역 영어가 무려 14번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류관리사가 문제예요. 물류관리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산업인력공단 2025년도 자격별 시행일정 총괄을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20번에 있어요. 물류관리사. 자, 크게 7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6일 물류관리사는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데다가 사실 물류관리사가 각 잡고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 문제 은행식이면서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물류관리사라는 시험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 쫄지 말고 무조건 접수해서 보세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은 1년에 3번이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종과 1종은 같은 날에 있고요. 5종과 오후 진행되기 때문에 1종과 2종은 같은 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외환 전문역 2종을 무역 쪽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3월 22일, 7월 5일, 1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자, 이제 원산지 관리사는 1년에 2번만 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시험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2월 15일, 8월 23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8월 23일에는 원산지 실무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가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사실 원산지 관리사가 공부하기 되게 빡세요. 물론 이제 문제 은행식이면서 이제 문제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다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시험의 기준은 국제무역사거든요. 국제무역사가 공부하기는 쉬운데 합격이 어렵고 원산지 관리사는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합격이 좀 쉽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보세사입니다. 사실 보세사는 한 3월쯤 돼야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모든 보세사 시험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7월 6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었죠. 그럼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높은 확률로
2025년은 7월 5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 일정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 이게 마지막이네요.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는 이제 국가공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제발 좀 그렇게 미리 따두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제 국가공인 1회 시험이 있지요. 8월 23일에 예정되어 있고, 그럼 작년에 재작년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완화 검정, 완화 시험이라고 해서, 사실 그래요. 민간 시험에서 이제 국가공인 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에 민간 시험일 때 땄던 사람들은 그냥 약식으로 시험만 대충 보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 완화 검정, 완화 시험이 5월 24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스마트 물류관리사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아직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8월 시험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미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제 완화 검정 5월에 반드시 응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대 자격증 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분명히 겹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가 원산지 관리사와 일정이 겹칩니다. 이거 슬퍼요. 사실 원산지 관리사는 1년에 2번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방법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스마트 해상 물류 관리사를 우선적으로 취득을 하고, 원산지 관리사는 이 영상 보고 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조건 2월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좀 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시험 일정 겹치는 게 가장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 기존에 이제 민간 시험을 이제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5월 24일 완화 시험으로 이제 국가공인 전환이 된다라고 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필수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5월 24일 국제무역사와 겹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마트 해상 물류관리사를 기존에 취득했다고 하면은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완화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도 국제무역사는 1년에 4번이나 있으니까 가능하면 3월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 보세사죠. 보세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7월 5일에 외환 전문역 시험도 있습니다. 정쌤, 시험 일정이 겹치면 뭘 먼저 봐야 되죠? 무조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응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 외환 전문역은 1년에 3번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우선 응시를 해야 됩니다. 저라면 최대한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격증 취득해 나갈 것 같아요. 사실 1년에 7개 따는 거 굉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국제무역사가 기준입니다. 국제무역사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나머지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다 취득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항상 딱 하나예요. 모두의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해선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